네, 안녕하세요.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백장현입니다. 어떻게 진단할까요? 진단 어렵습니다.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 뭐라고 배우냐면 의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두통의 양상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통이 생겼을 때 꼼꼼히 물어보고 뇌압 증가의 소견이 없는지도 좀 필요하면 확인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에 맞는 검사를 적절히 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심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뇌 영상입니다. MRI하고 MRI를 이용한 정맥 촬영을 이제 같이 하는 게 보편적이고 CT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CT와 CT 정맥 촬영을 같이 하면은 MRI 못지않은 성과를 낼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MRI나 CT 중에 좀 어떤 것이 용이한지 선택을 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MRI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뇌혈관 조영술은 우리가 직접 혈관에 시술 도구를 넣어가지고 물감, 조영제를 쏴가지고 이제 혈관을 보는 혈관 검사의 일환인데 CT나 MRI 찍듯이 쉽게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고 혈관을 째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침습적인 검사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CT라든가 MRI에서 어떤 의견 불일치가 있다든지 좀 모호한 소견이 있어서 제3의 검사가 필요할 때 정도는 뇌혈관 조영술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검사는 아닙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뇌정맥 혈전증이기 때문에 그 혈전을 없애는 게 치료의 당연히 목표가 될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맘 같아서는 그 혈전을 다 녹여버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혈전을 녹이는 약물에 대한 치료는 다 실패했고요. 출혈과 같은 오히려 부작용들이 더 많아서 실제로 주사제로 사용하는 혈전용의 약물은 뇌정맥동 혈전증에서 치료 방법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뇌정맥동 혈전증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것은 항응고 약물이고 그 중에서도 헤파린과 와파린이고요. 제가 이제 한글로 번역이 잘 안 돼가지고 옆에 보면 이제 노악이라고 써서 가지고 왔는데 굳이 이제 번안을 하자면 새로운 경구 항응고 약물 뭐 그런 거 정도 되거든요. 좋은 약은 맞아요. 실제로 다른 혈전이 생기는 질환에서는 이 노악이 근거도 좋고 먹기도 편하고 그래서 실제로 심장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데 뇌정맥동 혈전증에서는 아직까지 근거가 별로 없고 아직까지 진료 지침에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약물은 아닙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약물을 투여해야 되냐면 맘 같아서 녹을 때까지 쓰고 싶지만 그렇게는 잘 안 돼 있고요. 환자의 상태나 혈전의 양이나 진행 경과를 보고 결정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짧게는 3에서 6개월, 길게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항응고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수개월 간격으로 혈전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평가할 것을 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추적 검사를 해보면 1년 안에 그래도 한 80% 정도는 의미 있게 혈전들이 녹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환자의 예후도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항응고 약물이 제일 근간이 되는 치료가 되고 나머지들은 이제 좀 보조적인 치료입니다. 아까 뇌압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뇌압을 낮추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뇨제 계열의 약물을 써서 뇌의 부종을 빼는 거, 스테로이드를 쓰는 거, 너무 뇌가 부어있으면 뇌척수액이라는 머리 안에 물을 밖으로 좀 인위적으로 빼준다든지 아니면 환자가 지금 뇌가 너무 부어서 뭐 잘못될 것 같다. 아니면 뇌가 손상이 너무 극심할 것 같다고 할 때는 두개골을 열어서 압력을 감해주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련도 잘 생기기 때문에 경련을 이미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경련이 생길 가능성이 진짜 높은 사람이면 항경련제를 미리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시술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혈관내 시술도 할 수 있어요. 혈관내 시술이라는 게 뭐냐면 정맥동까지 접근을 해요. 시술 도구를 몸속에 집어넣어서 혈관을 타고 정맥을 타고 올라가서 다리에서부터 뇌 정맥동까지 접근을 해서 그 부위에 있는 혈전을 뭐 빨아낸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시술 도구를 이용해서 몸 밖으로 끄집어낸든지 하는 혈관내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그런 도구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시술 도구가 접근해서 부분적으로 혈전용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 반면에 아직 뭐 굵직굵직하고 큰 연구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바깥으로 기계적으로 혈전을 끄집어내는 혈전 제거술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이제 환자들에게서 꽤나 재미를 좀 보고 있거든요. 시술 자체가 위험한 시술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항응고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혈전이 점점 더 커지거나 혈전의 양이 너무 많고 상태가 심각해서 지금 즉각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근거는 아직까지 좀 제한적이지만 부분적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혈전 제거술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